네, 오늘 막 새로 들어온 건강 관련 소식이 있어서 요거부터 좀 먼저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 현미쌀만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 가지 뭐 건강에 좋은 게 많죠, 현미쌀이.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지금 새롭게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만은 오히려 백미보다 이 높은 수준의 무기비소, 이 무기비소는 사실 발암물질이거든요. 이 무기비소가 많이 포함돼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그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포춘지가 보도한 건데요. 이 미시간 주립대학 연구팀 등의 그 연구 자료가 이 포춘지를 통해서 공개된 겁니다. 자, 미시간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내용은 뭐냐? 현미와 백미의 그 비소 노출 여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쌀겨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그 무기비소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미 잘 아시죠? 백미는 정제를 많이 해서 쌀겨를 결을 많이 걷어낸 거. 현미는 살짝만 걷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쌀겨를 다 벗겨내지 않은 그 현미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쌀겨를 다 벗겨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발암물질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비소는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중금속이죠. 유기비소는 유기비소가 있고 무기비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된 거는 이제 무기비소인데, 유기비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빠르게 노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농약과 살충제 등에 많이 들어있는 이 무기비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빨리 노출되지 않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그래도 오랜 기간 축적이 되면 이게 몸 안에 쌓여서 발암 물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연구 결과 이 현미는요, 이 백미보다 무기비소가 약 한 40%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연구팀은 성인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은 이제 체중당 음식 섭취 비율이 높습니다. 왜? 어린애들 한창 자라야 되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은 덩치는 커졌지만 옛날만큼 많이 먹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보면 덩치에 비해서, 즉 체중에 비해서 음식의 양이 비율적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미를 섭취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아니다. 어린 자녀를 둔 이 부모와 보호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미를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미를 뭐 당장 끊으라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그 현미를 먹을 때 물이 좀 맑아질 때까지 현미쌀을 좀 많이 씻거나 충분한 양을 물에 좀 불려서 좀 그런 무기비소 물질이 좀 빠져나오게, 그래서 그 물을 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건강을 챙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소 함량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각 가정마다, 현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라, 여러 번 씻거나 좀 물에 좀 담가 놓거나 이래서 무기비소 물질을 좀 배출되게, 그리고 배출된 그 물은 버리고 새물로 밥을 짓는 그런 방식을 택해라라고 이제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이 이 포춘지에 공개한 내용을 오늘 먼저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2월 20일 열렸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삼성전자 등 그 일부 한국 기업들이 그 미국 법인을 통해서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의 기부금 내역서 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100만 달러, 취임식 때 그렇게 됐고요. 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31만 5천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31만 5천 달러라는 액수가 그렇게 된 건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이 그걸 공개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액수는 그렇습니다. 또 한국의 쿠팡 유명하죠? 이 배달 업체. 그래서 사실 그 한국의 그 배달 업체 쿠팡은
한국 기업이라기보다는 미국 기업입니다. 자, 미국 회사 쿠팡 INC의 자회사가 한국의 쿠팡인데, 자, 어찌됐든 그 미국 회사 쿠팡 INC도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의 그 한화그룹이라고 있죠. 한화그룹의 그 미국 그 법인이 몇 개 있는데 한화 디펜스 이거는 이제 무기 같은 거 만들고 하는 회사 한화 디펜스의 미국 법인 그리고 한화 큐셀 이건 이제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 미국 법인 이 두 회사가 작년에 각각 한화 디펜스는 12월 11일 그리고 한화 큐셀은 취임식 있기 직전인 1월 6일 이렇게 50만 달러씩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부한 것으로 처음에 명시되어 있다가 그 내역서에 그 이후에는 refu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funded. 이게 뭐예요? 환불해줬다라는 얘기죠. 다시 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자, 한화 측은 왜 리펀드가 됐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미국 연방법을 기초로 해서요. 왜 리펀드가 됐는지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그 유추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방선거법에 따르면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선거에 정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그 미국 법인인 한화 디펜스의 그 기부금 환불 처리는 이런 법적 제한 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미국 법인이라면서 왜 외국 기업, 네, 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거기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홍길동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한화 디펜스의 대표 CEO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그 기부를 했으면 이 미국 정치자금법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치 기부금이 환불되는 사례는 뭐 드문 일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흔한 일도 아니지만 주요 환불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 한 서너 가지로 추격되는데 우선 첫 번째 불법 기부. 이건 불법 기부하니까 좀 무슨 불법적인 일을 뭐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불법 기부의 예는 이거죠. 외국인이나 즉 반대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나 또 외국 기업의 기부 그리고 이제 연방 계약자의 기부 그러니까 연방 정부와 어떤 사업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이 기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해 충돌이니까. 자, 이런 기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이런 건 불법 기부라고 되어 있어서 즉각 환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부 한도 초과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법정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기부한 경우에 초과 금액은 환불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 디펜스와 한화 큐셀은 여기에는 포함 안 되는 것 같죠. 뭐 현대자동차는 100만 달러씩 냈는데 한화는 50만 달러 냈으니까 뭐 초과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허위 명의 기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허위 명의로 기부한 경우 이 해당 기부는 그 내용이 밝혀지는 즉시 환불해야 합니다. 여기도 아마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이 한화 디펜스의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뭐 시민권자의 이름을 빌려서 낼 수도 있지만 기업이 자기 기업을 알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뭐 세 번째 이유 허위 명의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부자의 요청에 의해서 환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자가 일단 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환불을 급히 요청하는 경우에 캠프 측에서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환불해야 되는 그 내용에는 이 네 번째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들어보시니까 아무래도 한화 디펜스와 한화 큐셀의 리펀디드 내용은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그렇게 다들 생각이 드시죠? 자, 이번 한화 디펜스 사례의 가능성은 뭐 이 중에서 뭘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그 트럼프 캠프 측과 한화 측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외국 기업의 기부가 미국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환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그러면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왜 환불 안 됐어? 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기부하는 회사도 회사지만 그 회사의 대표자의 이름 그 사람이 이제 한화 쪽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자동차 미국 사장님이 호세 무뇨스인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이죠.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미국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민권자만 있다면 여하튼 예를 들면 호세 무뇨스라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대표입니다. 그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화 쪽의 그 대표자 이름은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의 이름으로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방선거위원회는 이러한 그 기부와 환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기부금의 수령과 리펀드된 내역 등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정치 기부금의 환불이라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흔한 일도 아닙니다. 기부를 하는 쪽에서 그런 법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기부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좀 우스운 일이죠. 그것도 대기업이. 아니면 뭐 알고도 법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도 버젓이 불법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개인이면 모를까 기업이 대기업이 뭐 그렇게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모르고 했다?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봐준다면. 그래도 대기업에서 모르고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도 사실 뭐 절대 그냥 웃어 넘길 수만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좀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소위 말하는 자영업, 구멍가게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겠다라고 법인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걸 뭐 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보냈다가 다시 환불받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건 참으로 어찌 보면 한심하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그 한화 디펜스의 사례는요, 외국 기업의 기부가 미국 선거법에 위배돼서 환불된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기부하니까 이 생각나는 한 가지 기사가 있어서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평소에 자선이나 기부, 여러분들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여기 미국 평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정치 자금 기부가 아니고 일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일반 자선 기부 얘기인데요. 미국 가정의 약 4분의 3이 지난해에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다라고 이 AP통신의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본인이나 또는 집안 가족들이 그 누구도 지난 1년 동안에 이 자선단체 기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부를 한 미국인의 대부분은 $5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500 미만이라는 것은 뭐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 그 어떤 그 분류를 할 때 중요한 큰 금액의 기부금 뭐 이런 것 분류가 뭐 좀 분류가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만 제가 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류를 할 때 큰 금액의 주요 기부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500 미만은 사실 거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부는 고맙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500 미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는 낮지만 미국인들이 그래도 얼마라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주목되는 점이다. 그렇게 AP통신은 분석을 했습니다. 또 10명 중에 4명이 꼭 캐시가 아니더라도 식량이나 또는 뭐 쉼터를 제공하는 등의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꼭 캐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요. 이 캐시 기부를 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연령별로 보면 45세 미만 가운데에는 30%가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4분의 1이 조금 넘는 거죠. 45세 이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30%가 한 푼도 기부 안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답변한 걸로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요, 눈에 띄는 점은 60세 이상으로 가보니까 80%가
지난해에 캐시가 됐던 무슨 음식이 됐던 아니면 뭐 옷가지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기부를 한 적이 있다. 60세 이상에서는 80%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게 저는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살면서 점점점 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또 나보다 좀 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 뭐 그런 것을 조금씩 더 갖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는 기부하고, 누구는 사기치고, 또 그런 세상입니다. 네. 여기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인 사회 한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애틀에서 한인이 사기를 친 그 사례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애틀에서 또 다른 케이스인데 또 사기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시애틀이 저는 상당히 그 청정 지역으로 생각하고 참 제 마음속에 그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시애틀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데 요즘 그 돌아가는 거 보면 좀 그렇지가 못하네 라는 생각되는 그런 얘기가 좀 많네요. 자, 시애틀에서요, 한 한인 여성이 다른 한인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빌린 뒤에 갚지 않고 그 돈을 도박에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피해자 YC를 비롯한 한인 10여 명의 피해자들은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워싱턴주 킹 카운티 이 페더럴 웨이에서, 이 페더럴 웨이라는 것이 이제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또는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왔다가 이를 갚지 않은 52세 한인 여성 K 모 씨를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애틀의 그 페더럴 웨이 지역에 있는 그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K모 씨가. 그런데 한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빌리면서 결국은 사기치고 잠적해버리면서 그 돈을 이미 다 쓰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 10여 명의 진술에 따르면요, K 씨는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라는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빌려왔고요. 때로는 부친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라면서 눈물로 호소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살짝 욕심이 생겨서 돈을 뭐 많은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몇만 불 정도 빌려줘 봤더니, 빌려줬더니가 아니라 빌려줘 봤더니, 그러니까 일종의 빌려주는 사람도 좀 간을 본 거죠. 이 사람이 그 높은 이자라고 말한 것을, 그 이자를 꼬박꼬박 제때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신뢰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더 큰 돈을 빌리고 나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빌린 돈 대부분을 잠적한 그 기간 동안에 도박 등에 모두 다 탕진하고 뒤늦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자, 사기범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패턴이 늘 똑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처음에는 관계 강화, 그리고 이어서 신뢰 쌓기, 그리고 이어서 적은 액수를 빌린 뒤에 제때 갚아주거나 아니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한두 번은 실제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행위. 그러면서 상대방의 앞으로 피해자가 될 그 사람의 그 숨겨져 있는 작은 욕심을 살살 건드리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좀 더 큰 돈 빌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적입니다.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기범들의 패턴은 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피해를 당한 패턴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카톨릭 신자인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로교 신자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로교 신자라고 이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나요? 자신은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는 비교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이 트럼프의 재집권 후에 그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방문지가 참 그동안 여러 면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좀 모욕적인 말도 주고받고 했던 그런 교황의 장례식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외국 방문지가 됐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신과 비전 등은 물론 그 개인 생활에서도 완전히 달랐다. 라면서 한 사람은 화려한 관절을 거부하고 이 바티칸 시국의 그 공동 숙소에서 살면서 종교적인 청빈함을 추구했던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의 고층 빌딩부터 백악관 집무실까지 손대는 거의 모든 것은 금빛 광채로 감싼 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좀 비교한 거죠. 뭐 백악관을 금빛으로 온통 칠하던 아니면 뭐 은빛으로 칠하던 사실 그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살게만 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악관 금빛 칠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좀 금빛까지는 아니어도 뭐 은빛 오케이 은빛이라도 좀 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물가 좀 잡아주시고요. 금리 조금만 내려주시고 그리고 주식시장 좀 팡팡 오르게 다시 원상복귀 좀 시켜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이제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해주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절실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엊그저께요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그 소매 업체 대표들과 만나서 관세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업체인 그 월마트 그리고 타겟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가시죠? 홈디포. 이 CEO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에 그 홈디포와 경쟁업체인 로우스의 CEO도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막판에 로우스 CEO는 이제 못 간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타겟, 월마트, 홈디포 이 세 기업의 CEO들만 일단 백악관에 갔습니다. 자, 이 회동에는 월마트의 CEO, 더그 맥밀런 CEO, 그리고 타겟의 브라이언 코넬 CEO, 홈디포의 테드 데커 CEO가 참석했습니다. 자, 회동 이후에 이 세 기업은 그리고 세 기업의 CEO는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월마트의 대변인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또 우리의 통찰을 또 우리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디포 역시 대통령과의 회의는 매우 유익하고 건설적이었다. 향후에도 이런 대화를 더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다 긍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일단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이번 만남은요. 일단은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한 그 유통기업 대표들이 이 백악관에 직접 대화를 좀 합시다.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갈게요. 라고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회동에서 그 CEO들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해온 관세가 업체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그 원가를 얼마나 급등시킬 수 있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미국의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중국, 멕시코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관세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그 이들 업체의 부담도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CEO들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 위축은 물론 경기 둔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뭐 사실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시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걱정하는 그 우려점을 이들 CEO들이 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관세 정책의 그 집행 강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뭐 관세의 그 퍼센테이지를 낮춰주시거나 아니면 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의 유예 기간을 좀 더 늘려주시거나 이런 그 강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 월마트는요, 판매 상품의 그 3분의 1을 전 세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뭐 3분의 1 제가 봤을 땐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디포는 또 전체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홈디포의 목재 제품 같은 건 거의 대부분
캐나다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 막 때려버린다 그러면 당장 홈디포도 문제가 되고 그 또 목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업 CEO들과 직접 요번에 이제 만남을 가져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CEO들과 직접적인 꼭 만남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대화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이었죠. 그 3월 4일 그때도 포드 자동차의 짐 팔리 CEO, 그리고 GM의 메리 베라 CEO,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존 엘칸 회장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자동차 그룹입니다. 미국 브랜드는 뭐 크라이슬러, 다지, 뭐 집 이런 거를 다 스텔란티스 소속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브랜드 푸조, 뭐 피아트 이런 것도 다 스텔란티스 소속입니다. 유럽 브랜드, 미국 브랜드 많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자동차 그룹이 이제 스텔란티스였는데요. 아무튼 당시 자동차 빅3 CEO들과의 통화에서 이들 기업 회장님들은 관세에 대한 우려를 그때도 이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 전화 통화를 한 하루 뒤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1개월간,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 그때 경영자들과의 통화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월마트, 타겟, 홈디포 이 CEO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또 백악관이 미국 유통업체를 좀 배려하는 어떤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라도 좀 내놔 주시기를 간곡하게 정말 기대를 합니다. 네. 테슬라가 모델 Y 차량과 관련된 그 사망 사고에 연관된 그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 그러니까 사망한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인데 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좀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뉴스냐? 테슬라는 매번 소송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이번에도 또 딱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뭐 세부 사항은 양쪽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 사항 중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도대체 얼마를 주기로 하고 합의를 됐는지는 우리도 말 안 하지만 너희도 말하지 않는 조건에 서명하시오. 그리고 만약에 너희 쪽에서 이 내용이 누설됐을 때는 벌금으로 얼마를 내시오.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0 보상해 주기로 하고 만일 이것을 $10,000라고 너희들이 어디 가서 막 떠들고 다니면 벌금으로 $20,000 내놓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 못 하는 거죠. 테슬라는 이 외에도 그런데 미국 각지 법원에서 지금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그 합의된 소송 그 서류를 보면요. 2021년에 오하이오주에서 테슬라의 모델 Y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당해서 숨진 클라이드 리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유가족들이 테슬라 측과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제 합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이 유족들은요, 리치의 차량이 갑자기 제멋대로 막 급발진을 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제멋대로 컨트롤 안 되는 상황에서 제멋대로 운행을 하면서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장났다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주유소 기둥을 팡 들이받고 폭발하면서 운전자 리치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이제 유가족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측에 소송을 한 건데 테슬라가 합의해 준 겁니다. 테슬라는 또 지난해에도요, 그 애플의 그 엔지니어였던 그 월터 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월터 황이 2018년에 그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그 소송에도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각지의 법원들에는 이외에도 이 테슬라를 상대로 한 그 여러 건의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이 사고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끝까지 법정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없고 이렇게 무조건 합의를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입니다. 왜? 앞으로 남은 여러 건의 그 소송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합의하는 식으로 계속 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소송 걸리면 무조건 합의하더라.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추후에 걷잡을 수 없는 그 마구잡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테슬라는 소송하는 사람 다 합의해. 끝까지 안 가. 왜냐? 끝까지 가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되죠. 그 변호사 비용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테슬라는 중간에 다 합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야, 테슬라는 소송 걸면 이따 합의하니까 야, 무조건 소송해. 무조건 소송해.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야, 없는 일도 있다 그래갖고 소송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추후에 참 마구잡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테슬라가 이렇게 합의해주는 상황으로 갈지 요건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혈압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 혈압이 일반적으로 괜찮은 게 120에 80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혈압약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걸 120에 80이라고 했지 사실은 130에 90도 괜찮아. 아니면 130에 80 이것도 괜찮아. 또는 140까지도 괜찮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좀 120에 80으로 낮춰놔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전제하에 자, 혈압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치매하고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면 치매와 연관되는 그 인지 장애 위험을 최고 15%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텍사스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 3만 5천여 명에 대한 4년간의 임상 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혈압 관리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전 세계 치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중요한 메시지 짧고 간결하게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 치매 환자는 현재 약 6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고 나면 2050년 정도쯤 되면 무려 2배가 훨씬 넘는 1억 5천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이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즉 혈압이 아주 좋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4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고혈압.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잡아야겠습니다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텍사스 대학 연구팀이 이번에 내놓은 것입니다.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의학 저널에 공식적으로 이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논문을 발표한 거죠. 자, 고혈압. 다른 여러 가지 건강에도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증상이긴 합니다만은 이 치매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고혈압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메시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요, 이 혈압 올라가니까 가능한 한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